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과학 4단원 자극과 반응에서 뉴런과 신경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의 시간에서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아들인 것을 신경계가 대뇌로 전달해준다 라고 했는데, 그 신경들이 어떤 방법으로 자극을 전달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런입니다. 뉴런은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라고 보시면 되고, 이 뉴런의 구조는 옆에 아주 징그럽게 생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하고, 뉴런의 구조를 봤을 때 신경세포체와 가지돌기, 우리는 또 수상돌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축삭돌기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일단 신경세포체는 여기에 머리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핵과 세포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신경세포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핵 안에는 유전정보 DNA가 들어있다 라는 거, 그리고 가지돌기는 이 세포체에 얇게 나뭇가지처럼 뻗어 있는 것을 우리는 가지돌기 또는 수상돌기라고 합니다. 이 수상돌기가 하는 역할은 감각기관이나 다른 뉴런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삭이라는 것은 여기에 길게 뻗어 있는 것을 축삭이라고 하고, 가지돌기에서 받은 자극을 다른 뉴런이나 반응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끝에 나와 있는 이 점박이 가지 있죠. 여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반응을 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에 보면 특이한 그림들이 있죠. 여기에 축색과 휴반세포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걸 우리는 미엘린 수초라고 하고요. 이런 것을 다 미엘린 수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엘린 수초 사이에 띄엄띄엄 나와 있는, 여기 축삭이 나와 있는 곳을 우리는 랑비에르 결절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뉴런이 이런 생김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이 점핑 하면서 좀 더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뉴런의 길이는 일반 세포에서는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아주 크기가 작지만 1m가 넘는 것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뉴런의 종류입니다. 뉴런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첫 번째 감각 뉴런입니다.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 뉴런으로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한쪽 옆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감각 뉴런은 다른 뉴런과 좀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바로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큰 머리를 앞에 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삭의 중간에 신경세포체가 나와 있다, 돌출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감각 뉴런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연합 뉴런입니다. 연합 뉴런은 뇌와 척수를 구성하고 있고요.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에 연결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연합 뉴런 사이에서도 수많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기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을 종합하고 판단해서 적절한 신호를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뉴런에 비해 가지돌기가 특히 발달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동 뉴런입니다. 운동 뉴런은 연합 뉴런의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특이하게 축삭돌기가 길고 신경세포체가 비교적 큰 특징을 가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끔은 감각 뉴런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빠른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앞에서 가지돌기는 받아들이고 축삭돌기는 내보낸다 라고 했죠. 가지돌기와 축삭돌기가 항상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극의 이동 방향을 봤을 때 자극이 오면 감각 뉴런에서 타고 올라간 후에 연합 뉴런에서 그 자극을 종합하고 판단하고 신호를 내릴 때는 운동 뉴런으로 신호를 내리고, 운동 뉴런은 그 운동 기관에 다시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큰 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극의 전달 방향과 경로입니다. 자극의 전달 방향에서 뉴런 내에서 자극의 전달 방향은 가지돌기에서 받은 신경을 우리는 축삭돌기로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자극의 전달 방향은 한 뉴런의 축삭돌기에서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로 자극을 전달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극의 전달 경로를 보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극이 들어오면 그 감각기가 인지를 하고 그 감각기에서 감각 뉴런이 연합 뉴런으로 전달하게 되면서 연합 뉴런이 각각의 정보들을 모으고 수집한 후에 판단하게 되고 운동 뉴런으로 다시 전달하게 된다. 그 운동 뉴런은 명령을 받은 것을 반응기로 전달하게 되고 이 반응기가 반응을 해서 전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면 엄청나게 얽혀있는 사진 하나 보이죠? 이게 바로 뇌의 연합뉴런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연합뉴런 사이에서도 많은 연결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감각기에서 한꺼번에 오는 전달을 빠르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뉴런들은 1000개 이상의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데, 이 시냅스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냅스는 뉴런 사이의 연결 부위다라고 보시면 되고, 축삭돌기와 다음 수상돌기가 극히 미세한 틈을 두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틈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뉴런 내에서는 전기적인 자극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우리가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이 전기적인 자극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적으로 받은 자극을 어떻게 전달하냐, 바로 화학 전달 물질을 통해서 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말에 있는 축삭돌기에서 화학 물질을 뿜어냄으로써 그 뿜어낸 화학 물질을 가지돌기가 받아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학 전달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추신경계입니다. 우리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판단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명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합뉴런이 서로 뭉쳐있는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뇌입니다. 대뇌는 좌우 두 개의 반구를 가지고 있고 서로 반대편 몸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른쪽 뇌는 왼쪽 뇌는 오른쪽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뇌에서 여러 자극을 종합하고 판단, 해석을 한 후에 명령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뇌입니다. 소뇌는 대뇌와 함께 근육 운동 조절을 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것인데, 보통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소뇌가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동물들을 보면 소뇌가 대뇌보다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뇌는 혈당량, 체온과 체액 농도 등을 일정하게 조절한다. 즉 항상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항상성입니다. 네 번째, 중간뇌라고 나와 있죠. 이 중간뇌는 동공의 크기를, 그다음 안구 조작, 우리 눈에 관련된 것을 중간뇌에서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수는 척수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좌우신경이 교차되는 부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호흡운동과 심장박동, 소화운동 같은 생명활동 조절, 그리고 무조건 반사 등의 중추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척수라는 것은 연수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척추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척추와 척수가 무엇인지 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초신경 사이에 흥분을 전달하는 통로, 무조건 반사, 중추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연수와 척수가 가지고 있는 무조건 반사는 좀 다른 반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차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신경계를 봤을 때는 몸의 중앙 자리에 잡고 있는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그 중추신경계로 뻗어나와 각 부분에 분포하고 있는 말초신경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큰 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말초신경계입니다. 말초신경계는 아까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와 있는 신경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 자극을 전달하거나 또는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온몸으로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12쌍의 뇌신경과 31쌍의 척수신경으로 구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그림에 먼저 척추와 척수의 차이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척추는 여기에 있는 뼈를 얘기를 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뼈를 얘기를 하고 이 척추 뒤쪽에 자그마하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척수입니다. 이 척수를 확대하면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보시면 하얀색 이런 형태가 있고 안에 회색깔 색질이 있죠. 그래서 이건 백질과 회백질로 나누는데 아직은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큰 부분이 앞쪽에 해당되고 이 작은 부분이 우리 등 쪽에 해당된다라고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은 감각기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게 되고 운동신경은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운동신경 내에서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체성신경계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명령을 받아서 팔이나 다리 등 근육을 전달하게 되고 몸을 움직이는 데 관여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이 되고 대뇌의 조절을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개별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신경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감신경이 작용하게 되면 첫 번째로 동공은 확대되고 심분비는 억제가 되고 심장박동은 촉진이 되고 소화작용은 억제가 된다. 호흡 운동은 촉진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봤을 때 우리 몸이 긴장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대회를 나갈 때 막 심장박동이 뛰고 긴장되고 막 그러죠. 그때 바로 교감신경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감신경으로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형상이 있고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의 정반대입니다. 다시 동공이 축소되고요. 심분비는 촉진이 되고 심장박동은 조금 천천히 안정하게 변하고요. 소화작용은 다시 촉진이 되고 호흡 운동은 또 천천히 호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가장 편한 상태일 때 보통 이루어진다. 휴식하고 있을 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잘 봐주시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입니다. 우리 앞에서 의식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있었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형태가 있었다라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그 첫 번째로 의식적인 반응에서는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쳐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꼭 대뇌를 거쳐 가야 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반사, 무의식적인 반응에서는 아주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대뇌까지 가지 않습니다. 대뇌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반사중추, 아까 연수와 척수 중간 내에서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운동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 반사의 연수 반사에서는 침과 눈물의 분비가 있고 재채기, 기침, 하품, 구토 등이 있다. 중간 내 반사는 동공 반사, 우리 의사들이 환자가 실려왔을 때 눈에 빛을 비추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거는 우리가 이 동공 반사를 통해서 중간 뇌가 살아있는지, 뇌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척수 반사는 무릎 반사가 있고요. 우리가 뜨거운 물질을 닿거나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에 찔렸을 때 바로바로 피하게 되는 행동을 척수 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반사에서 척수 반사를 한번 볼 텐데 여기에 보면
무릎뼈 아래를 고무망치로 가볍게 치면 무의식적으로 다리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응에 대한 명령을 대뇌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척수가 내리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 반사의 경로를 보면 자극이 먼저 들어왔죠. 자극이 들어오니까 감각신경이 감각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전달하게 되고 척수에서 바로 움직여라 라고 운동신경을 통해 명령을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명령을 내리면서 다시 이렇게 다리가 올라오게 돼서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조건 반사에서는 대뇌와 관계없이 반응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